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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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에서 살고 있고요. 네, 어제부터 반근무하고 있고 오늘도 가야 되고 내일도 가야 돼요. 그래서 저는 강의 끝나고 근무를 가야 됩니다. 오늘 하루 종일 차트 강의 들으셨죠? 네, 씹어지고 막 귀에서 울리지 않으세요? 양쪽 귀에서 막 맴돌지 않으세요? 네, 그렇죠. 오늘 하루 종일 차트 강의 들으셔도 여러분들 트레이딩 하는데 문제 없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진짜 확실한 기본은 다지고 가실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아요. 제가 되게 운이 좋다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 와가지고 제가 본의 아니게 우리 구본호 아이유님하고 이수근 아이유님하고 거기다 이우영 아이유님 틈에 껴가지고 이 젊은 세대들의 틈에 껴서 이 아줌마가 강의를 하려고 하니까 엄청 쫄리는 거예요. 정말 그래서 아무튼 저는 제가 만난 이 EX 차트가 저에게는 제 인생의 파이프라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예전에 읽었던 파이프라인이라는 책을 읽었는데 제가 이 강의 준비를 하면서 와 정말 내 인생에 있어서 다시 한 번에 파이프라인을 제가 만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강의 준비를 했고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제가 저를 통해서 회원으로 이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렇게 트레이딩을 하는 데 있어서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시면 여기 계신 분들은 저거 나 다 아는 건데 하는 것들을 제가 좀 짚어드리는 부분들이 될 수 있고요. 그래서 아마 되게 쉬우면서 좀 이렇게 정리하는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깨도 아프고 엉덩이도 아프지 않으세요? 네, 그래서 우리 학생들한테 뭐라 하면 안 돼요. 우리 학생들 얼마나 고생을 하면서 엉덩이 붙이고 공부하는지. 공부도 다 때가 있는데 우리는 그 때를 지났잖아요. 아까 이수근 아이유님이 그 얘기를 했잖아요. 머리. 또 제가 신경외과 쪽에 있잖아요. 우리가 사람은요, 이 기억이라는 거를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어제 뭘 먹었지?서부터 시작을 해서 옛날 옛적 일들을 기억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해마라는 데가 있어요. 근데 그 해마에서 우리의 모든 기억들을 저장을 한다고 그래요. 근데 얘는 저장하는 공간은 아니고요. 얘가 이거는 단기 기억, 중기 기억, 장기 기억으로 나눠요. 그래서 너는 장기 기억 쪽으로 가, 너는 단기 기억이야. 단기 기억 같은 경우는 빨리 잊어버려도 되는 거야 해가지고 그렇게 다 나눈대요. 근데 그 나누는 그 작업을 하는 때가 언제냐면요, 잠을 잘 때 한대요. 그래서 잠을 자지 않으면은요, 내 기억에 회로가 엉망으로 다 꼬여가지고 이 장기 기억과 중기 기억과 단기 기억이 꼬여버린대요. 그래서 잠을 충분히 자야지만 이 해마가 충분히 일을 하고요. 해마가 다 채워지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나에게 깜빡깜빡이라는 깜빡증이 자꾸 생기게 된대요. 해마는 계속 비워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해마는 24시간 동안 갖고 있던 기억들을 다 나눠주고 나면 그 다음날 내가 자고 일어나면 얘는 0%에서 다시 시작이 되는 거래요. 여러분들 잠을 잘 주무시면서 하셔야지 씹어지노고를 안 잊어버리세요. 안 자고 자꾸 하잖아요. 그러면 이 기억력이 자꾸 떨어진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빨리 끝내고 가는 게 좋겠죠. 네. 그래서 빨리 솔직하게 얘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빨리 끝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오늘 그 오전 강의하고 오후 강의하셨던 강사님들에 비해서요, 굉장히 아동틱하게 제가 차트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아마 영상도 조금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기초 강의고요. 내 인생에 있어서 파이프라인이라는 것을 만났는데 그것을 저는 EX 차트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블록체인이라고 들어보셨죠? 저는 여기 와서 블록체인이라는 얘기를 들었고요. 블록체인이라는 얘기는 바깥에서도 들었지만 블록체인이 뭐야? 라고 물어보면 제대로 대답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강의 준비를 하면서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블록체인은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간략하게 뭐라고 딱 설명하기는 좀 애매모호하지 않나요? 그래서 간단한 영상을 보는데요. 이 영상이 좀 말이 빨라요. 그런데 아마 알아들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히 뭔지 이해 못하고 있었던 사람 있음. 그냥 비트코인 기술 같은 건가 하고 막연하게만 생각하고 정확히 모르고 있었다면 지금부터 1분만 집중하세요. 진짜 단 1분 만에 IQ 20인 사람도 어디 가서 블록체인 모른다 소리는 안 듣게 해줘. 우선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살면서 원래 알고 있던 개념인 장부나 기록이라는 걸 상기해 봐야 함. 우리는 왜 살아가면서 장부나 기록을 필요로 할까? 바로 우리 사회는 누가 뭘 했는지, 어떤 권리를 가졌는지, 무슨 거래가 있었는지를 공식적으로 기록하고 그 기록을 모두가 믿을 수 있어야 사회가 원활하게 작동하기 때문이니, 예를 들어 누가 어느 땅을 소유했는지 공식적으로 기록하고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 법원에서는 등기부라는 장부가 있는 거임. 등기된 사람, 진짜 주인이라는 전 국민적 신뢰의 사회적 합의가 존재하기에 사회가 원활하게 돌아가는 것. 마찬가지로 금융거래에서도 은행에서는 계좌 거래 내역이라는 장부를 기록하고 보증해 누가 언제 얼마를 보냈고 받았는지를 알 수 있게 하는데, 이렇게 우리 사회 현재의 기존 시스템에서는 은행이나 법원과 같이 기록의 신뢰를 중앙기관이 보장해주는 구조를 갖고 있음. 그런데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은 이렇게 기존의 중앙화된 기록의 신뢰 보증 시스템에서 탈피하여 탈중앙화된 시스템으로 치환하려는 신뢰 기술이라고 생각하는 셈. 한마디로 예를 들어 A가 B에게 돈을 보내는데 중간에서 기록해주는 이 장부를 블록체인은 은행이 아니라 참여자 모두가 나눠갖게 하여 이전화 변조가 불가능하게 하는 디지털 거래 장부 기술이라고 보면 되는데, 그럼 도대체 누가 이 블록체인 장부를 믿을 수 있게 만드는 걸까? 바로 다수결과 암호 기술로 블록체인은 이 신뢰를 보장함. 우선 블록체인에서 블록이라는 건 거래 하나하나의 묶음을 뜻함. 예를 들어 최씨가 영희에게 비트코인 한 개를 보낸다면 이 거래 정보는 하나의 데이터로 만들어져 블록이라는 단위에 저장이 됨. 이때 이 블록들은 체인처럼 시간 순서대로 줄줄이 이어진 구조로 연결되게 되어 있는데, 각 블록은 자기 앞 블록의 유효값을 포함하고 있음. 중간 블록을 누가 바꾸면 뒤에 오는 블록 연결이 전부 끊어짐. 즉 이전화 변조가 불가능하다는 소리. 블록 단위로 묶여 체인처럼 이어지는 구조. 블록체인 정리하자면 모든 거래를 온라인으로 저장하고 모두가 장부를 갖고 있으며 모두가 감시자 역할을 하여 이전화 변조가 불가능한 온라인 장부, 즉 은행이나 정부, 기업 없이도 신뢰를 만들 수 있는 탈중앙화 기술, 신뢰를 코드와 수학으로 만드는 기술. 이게 바로 블록체인의 핵심이. 이제 이렇게 블록체인이 뭔지 기본을 이해했다면 해시나 노드 같은 개념이나 구체적으로 어떤 쓰임이 있는지, 암호화폐, NFT, 웹3 등이 왜 등장했는지 등도 앞으로 이해할 수 있을 거니 궁금하다고. 그럼 자, 블록체인이라는 것은요, 이런 뜻이래요. 좀 알아들으실 수 있으시겠나요? 네, 그래서 블록체인은 예전에 우리가 지금까지 사용해왔던 은행 거래와는 좀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요, 이 블록체인이 이제는 다 우리 일상생활에 다 개입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와서 들어보고 나서요, 블록체인이라는 것에는 공부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앞으로 우리가 일상생활에 있어서 모든 면에서 블록체인이 들어가지 않게 되면 우리는 모든 것에 해킹을 당하게 되기 때문에 나를 보호하거나 보호할 수 있는 그 어떤 기준점이 없어지게 된다는 거죠. 작게 생각하면요, 가전제품에도, 그리고 핸드폰에도, 그리고 지금 이제 드론도 이제 생기고 있잖아요. 드론, 그 다음에 자율주행, 자동차, 이 모든 것들이 다 블록체인화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블록체인이 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가상화폐하고 어떤 연결이 되어 있나, 이것도 궁금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 가상화폐의 화폐마다 보니까요, 쓰임이 다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거는 군사 쪽으로 쓰여지는 화폐들이 있고요. 또 어떤 것들은 그 쓰여지는 용도들이 다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 가상화폐도 블록체인이 있음으로 인해서 이 가상화폐도 함께 발전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지금 인터넷을 열어보면요, 가상화폐에 관련된 기사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보시나요? 그래서 계속 올라오는 그 기사들이, 예전에만 해도요, 그런 기사들을 잘 보지를 않았었는데 요즘에는 자꾸 이런 기사들이 뜨고 있는 걸 보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가상화폐라는 것이 계속 이제는 드러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왜 오셨냐는 거죠. 왜 오셨어요? 네, 맞아요. 돈 벌러 오신 거죠. 예, 누구는 돈을 벌고 싶어서 왔는데요. 여기 보시게 되면 잘 살기 위해서 다 돈에 관련된 것들이에요. 부모님께 효도하기 위해서, 내 인생 다시 한번 펼쳐보기 위해서, 하고 싶은 거, 가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하기 위해서, 노후 준비 위해서,
뭐 봉사하기 위해서 빚을 갚기 위해서 저는 왜 왔냐면요 빚 갚기 위해서 왔어요. 네, 저 아주 친한 분한테 정말 생각 없이 드렸는데 받으셔서 가셨어요 그냥. 그래가지고 저는 빚을 갚으려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에 오신 이유는요 아마 다 경제적인 부분 때문에 여기에 오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거 이외에도 여러 가지 직업들이 있어요. 이거 말고도 돈을 벌 수 있는 수단들은 엄청 많죠. 그런데 왜 여러분들은 크립토 시장을 선택을 하셨냐는 거죠. 크립토 시장이라는 것은 저는 아주 나쁜 거라고만 알고 있었고 그런 선입견이 아주 강했었기 때문에 생각하지도 않았고 쳐다보지도 않았고 듣고 싶지도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시대라는 것은요 이 시대의 흐름에는 내가 막을 수 없다라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알아는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애들 아빠가 15년 전에 저한테 업비트 계정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비트코인 0.5개 하고요 이더리움 25개를 넣었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그게 뭔지 몰랐고 그걸 저한테 준 게 아니고요 저한테 심부름 시킨 거였어요. 이 업비트를 이거는 매수고 이거는 매도고 내가 이렇게 해서 이걸 이쪽으로 보내 그러면 너가 이걸 하는 거야 이러면서 저한테 그걸 시켰어요. 근데 그걸 시키다가 집을 나가셨어요. 근데 안 들어오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다음부터 전 생활비가 필요한데 돈이 없잖아요. 근데 제가 매수매도를 할 줄 알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홀랑홀랑 빼서 생활비를 썼어요. 근데 그거 안 뺐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네, 이더리움 25개 하고 비트코인 0.5개예요. 근데 제가 그때 비트코인에 대해서 알았더라면 그거를 홀랑 빼쓰지 않았겠죠. 그래서 제가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간에 알아두고 나면은 내가 방어를 할 수 있고 그걸로 인해서 나를 보호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공부를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크립토 시장 안에서 돈을 벌려고 오셨는데요. 코인 시장이에요. 근데 코인 시장을 봤더니 수익 내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 방법은 현물이고요. 두 번째는 선물이더라고요. 저는 현물 이런 개념을 몰랐었습니다. 근데 현물이라는 건요. 지금 당장 내가 사는 거잖아요. 근데 선물이라는 것은요. 오를지 내릴지 내가 뭐예요? 돈을 투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오르게 되면 내가 오르는 거에 내가 베팅을 해서 올랐으면 내가 수익을 버는 거고 그렇지 그 반대로 만약에 오르는 거에 내가 베팅을 했는데 만약에 떨어졌어요. 그럼 나는 손실을 보는 거죠.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코인 시장에선 수익을 내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만약에 코인 시장이 상승할지 하락할지를 예고를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처음엔 전 친구한테 이 얘기를 들었을 때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그런 게 어딨냐. 너 어디 가서 또 사기당하고 왔구나. 그 친구는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다단계에 있는 것들을 저한테 알려주는 친구였거든요. 그래서 내가 야 이번에는 하나하나 못해 이제는 코인 다단계냐? 막 제가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이건 다단계 아니라고 정말 알아봐야 된다고 막 이랬었거든요. 근데 제가 여기에 왔는데 이 수많은 사람들이요 이 코인이 오를지 내릴지를 예상하는 이 시그널을 보고 정말 트레이딩을 하면서 수익을 벌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와 이거 뭐지? 이 회사 뭐지? 하고 제가 의아해하면서 제가 이 자리에 와서 알아보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저는 이 고야를 보면서 얘가 이 회사의 고야 시그널을 가지고 우리에게 수익을 벌 수 있는 어떤 기준점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 고야의 모습을 보면서 귀를 잘 보시면은요 얘가 하나는 올라가고 하나는 내려갑니다. 이 귀가 참 예쁘죠. 귀여워요. 그래서 이 고야 차트를 만들어주신 우리 원경희 의장님은 이미지가 굉장히 이 고야하고 안 어울리는 이미지인데 참 고야는 귀엽게 이미지를 만든 것 같아요. 그렇죠? EX 프로젝트라는 것은요 교육을 통해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육을 통해서 내가 평생 이 트레이딩을 통해서 내가 평생 수익을 벌 수 있는 어떤 프로젝트를 하고 있고요. 이런 코인이라는 것이 오른다 내린다 이런 것들을 어떤 기준점으로 주고 있느냐, 어디서부터 고야라는 그 라인으로부터 지정가인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 고야 라인은 어떤 걸까요?
차트를 보게 되면 핑크색 줄이 있는데 그 핑크색 줄은 뭐죠? 고야 라인은 뭔가요? 강력한 지지와 저항. 그럼 강력한 지지와 저항은 뭐죠? 네. 저는 이것을 어떻게 제가 쉽게 이해를 했냐면요. 이 차트 안에서요. 이 코인을 사고 파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여 있는 곳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장 많이 모여 있는 곳에서는 어찌됐건 간에 뭔가가 왔다 갔다 많이 뭔가가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그런 곳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코인의 상승 여부를 알려주는 이 깜빡이 시그널 보시게 되면 이 깜빡깜빡거리는 이 깜빡이 시그널과 그 다음에 이 핑크색으로 되어 있는 이 고야 라인을 통해서 우리는 코인이 오르고 내리고를 미리 예측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이 차트 안에서 이 핑크색과 깜빡이는 시그널이 없다라고 생각이 드신다고 보신 상태에서 이 코인이 오르는지 내리는지 짐작이 가시나요? 예, 불가능한 거죠.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이 자리에 왔을 때 연령층이 지금은 엄청 연령층이 되게 많이 낮아졌어요. 그쵸? 제가 왔을 때 3월달에 왔을 때는요. 정말 머리 희끗희끗하신 분들이 거의 90%셨어요. 그래서 저는 저 맨 뒤에서요. 여차하면 도망가려고 맨 뒤에 문 앞에 있었어요. 원래 이렇게 이상한 다단계는 어르신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나 잘못 왔나 보다 그랬었어요. 그런데 제가 신기했던 게 뭐냐면요. 코인 시장은 굉장히 위험하다고 얘기를 들었고요. 코인에서 돈을 벌려 그러면 적어도 5년에서 10년 정도는 엄청나게 공부를 해야지만 들뚱말뚱한다라는 곳이 코인 시장이라고 들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연세 있는 분들이 이곳에서 1년도 아니고 몇 달 만에 이렇게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의문스러웠었고 진짜 그렇다 그러면 이 차트를 한번 공부를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정말 들었었습니다. 그러면 이 차트에서 알려주는 이 깜빡이 시그널은요. L1 저는 프리미엄 위주로 알려드릴게요. L1과 L2, L3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요. 얘는 상승이에요. 그리고 사세요라는 뜻이죠. 그래서 L1, L2, L3가 있으면 사세요 아니면은 롱으로 베팅하세요 이런 뜻이고요. S1, 2, 3가 뜨면 하락이라는 추세가 나타나면서 파세요 아니면은 숏으로 베팅을 하세요 라는 거죠. 그러면 이런 시그널이 나올 수 있게 되는 것은 우리 이 회사에서는 7가지의 알고리즘을 통해서 이 시그널이 나올 수 있게 된다고 하는데요. 4가지는 비밀이고 3가지는 오픈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시간으로 아까도 오전에 강의해 주신 분이나 오후 우리 강사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요. 우리가 24시간 동안 눈을 뜨고 이 340개의 코인들을 일일이 다 우리가 관찰을 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AI가 340가지의 이 코인들을 일일이 다 감시를 하고 그리고 청산 라인을 감시를 하고 그 다음에 계속 그 데이터를 내면서 그걸 딥러닝을 통해서 그 데이터를 통해서 우리에게 점수를 주는 거예요. 그 점수를 통해서 우리는 이제는 이 코인이 올라가는구나 그리고 내려가는구나를 우리가 좀 더 이 차트를 보지 않는 사람들보다 미리 알게 되다 보니까 우리는 위험한 부분들을 조금 손실을 덜 보게 되고 그리고 수익은 안전하게 볼 수 있게 되는 차트를 우리가 구독을 하게 되는 겁니다. 고야 차트를 통해서 차트는 계속 지금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어요. 어떤 회사이든지 발전이 되고 있는 회사는 굉장히 좋은 회사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 회사는요, 처음에 그 차트가 만들어지고 나서 지금까지 7번인가 8번이 계속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요번에 앞으로 또 바뀐다고 그래서 지금 오늘 또 시그널 라인이 바뀐다고 해서 미리 또 유민호 대표님이 보여주셨잖아요. 처음에 나왔던 거는 스코어 차트고요. 그 다음에 프리미엄, 그 다음에 스마트 차트, 알람까지 해서 지금은 이제 고야 라인이 고야 시그널을 알려주는 깜빡이가 나오는데 이게 소리로도 나올 수 있게끔 해주겠다고 그렇게 얘기까지 해주실 정도로 지금은 계속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그렇게 계속 연구들을 하고 있고 그런 직원들을 통해서 저희는 좀 더 편안한
그런 차트를 통해서 안전한 수익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좋다 그러면 여기까지 들어보니까 굉장히 좋은 차트 같죠. 그리고 정말 수익을 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나는 정말 이 차트에 대해서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데 내가 이걸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예, 처음에 이걸 구독하기 전에 누구나 다 이 고민을 해보실 거예요. 해보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희 병원에 병원 선생님이 한 분이 구독을 했는데 이 고민을 3달을 하셨어요. 3달을 하시고 나서 구독을 하시고 지금도 고민을 하세요. 그래서 하루에도 몇 번씩 저한테 전화를 하세요. 코인이 언제 올라요, 선생님? 이러고 계속. 예, 항상 우리는 왜냐하면 굉장히 우리가 모르는 분야에 우리가 구독을 하고, 이 모르는 분야 안에서 우리가 어떤 돈을 벌기 위해서 이것을 배우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굉장히 두려움도 있을 거고, 낯선감도 있을 거고, 걱정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저는 여러분들에게 단언 오케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70 넘으신 분들도요, 이 차트를 통해서 수익을 번다는 게 너무 신기하지 않으세요? 그쵸? 바깥에서 코인 하시는 분들한테 이 얘기 하잖아요. 그러면 야, 뻥도 좀 제대로 좀 쳐라. 야, 아무리 시대가 변해도 그렇지 어떻게 연세 있는 70 넘으신 분들이 어떻게 코인을 해서 수익을 보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차트를 통해서 지금 우리는 수익을 벌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오케이라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그럼 좋아, 나 하겠어, 구독을 해가지고. 그럼 나 오늘부터 해야 할 일이 있겠죠. 구독을 하겠다고 결심을 하면은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뭐냐면요, 매매일지를 쓰셔야 돼요. 징글징글한 매매일지입니다. 매매일지를 작성하고 하지 않은 거는 아까 이수건 아이언님께서 정말 잘 설명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매매일지를 쓰고 안 쓰고의 그 비포 애프터가 너무 큰 차이가 나기 때문에 매매일지 작성과, 그리고 적어도 하루에 10회 이상의 트레이딩을 통해서 꾸준한 매매일지를 쓰고요. 그 다음에 일주일에 1번에서 2번 정도는 본사에 꼭 나오도록 저는 권유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수익이 좀 계속 실질적인 수익이 나기 시작했던 거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월요일마다 꾸준히 제가 나오면서부터 수익이 났던 것 같아요. 그전 때는 그냥 오락가락하고 막 이랬었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날인 우리 메인데이 월요일 날 만이라도 꼭 나오도록 그렇게 하고요. 이 2가지를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반복하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알리고 싶은 사람들이 생겨요. 그러면 알리고 싶은 사람들한테 생기면 그분들에게 알리면서 같이 멤버를 만들면 됩니다. 이것만 반복하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는 이 매매일지를 작성을 하고 일주일에 1번에서 2번 정도를 본사를 꾸준히 나오면서 여러분들이 수익을 내는 데 있어서 단계가 있죠. 지금 우리는 무슨 단계죠? 0단계세요? 네. 0단계 엄청 어려운 거 아세요? 네. 병아리예요. 그래서 병아리는요 3단계가 있는데 0단계, 1단계, 1.5단계로 나눠지는데요. 프리미엄 차트로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처음에 0단계는요 말 그대로 L1, 2, 3가 뜨면 사고, 그리고 S1, 2, 3가 뜨면 파는 거예요. 네, 이거 해보신 분 계세요? 이거 끝까지 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네, 특히 횡보 구간에서 시그널이 계속 변경이 될 때는요 진짜 나하고 엄청 싸워요. 이거 빼야 돼 말아야 돼. 네, 그래서 이걸 끝까지 하기가 힘든데 수익이 실질적으로 데이터를 내신 분들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병아리 0단계가 있고요. 1단계는 이제 여기서 시바지노고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때 1단계에서는 시바지노고와 함께 매매일지를 작성을 합니다. 적어도 저는 30일은 꾸준히 작성을 하라고 말씀을 드려요. 30일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작성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만약에 뭐 16일, 17일 쓰다가 한 2, 3일 빠졌어요. 그러면 다시 1일부터 쓰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온전하게 30일을
채우시면은요 30일 이후서부터는 여러분들이 매매일지를 왜 30일 동안 쓰라 그랬는지 그 이유를 본인들이 스스로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1.5단계는요 그 다음에 이제 보조 차트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3MA나 여러 가지 뭐 하이캐낫이나 여러 가지 보조 차트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이제 시드를 좀 늘리면서 수익을 내는 단계가 되게 되는 거죠. 그때서부터는 이제 내가 나 돈을 번다 이렇게 말하는 단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병아리 연단계는요 정말 시그널대로만 사고 파는 걸 반복하면 돼요. 이렇게 깜빡이는 시그널을 따라서 빨간 시그널이 뜨면은 팔면 되고요. 그 다음에 파란 시그널이 뜨면 사면 됩니다. 그래서 그대로 따라 하시는 게 0단계이다. 병아리 1단계에서는 시바진 어고와 시그널이 바뀌면 바로 손절하고 레버리지는 1이나 2를 통해서 고야 시바진 어고 이제는 뭐 자다가도 시바진 어고 나올 것 같아요 오늘. 그래서 너무 오늘 이런 날이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신규 오늘 하루 중에 하루만 딱 강의 들으면은 시바진 어고 알아서 그냥 매매일지 잘 할 것 같습니다. 고야에서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시그널이 마지막 시그널이 떴을 때 고야에 있는 부분을 찾아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야에서 맞는 것을 그리고 시그널이 바뀌면 손절한다. 이게 바로 시바진 어고입니다. 처음에 제가 시바진 어고를 알려드렸더니 고야에서 어떻게 들어가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이 핑크색 라인에 고야를 설명을 드리고 고야 가격을 맞춰서 들어가면 된다 그랬더니 고야 가격이 뭐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고야 가격을 설명드렸더니 고야 라인이 뭐냐고 또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정말 이 말이 잘 몰라요. 생소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중에서 시바진 어고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고야 기울기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고야 기울기가 그러니까 뭐냐면 나 시바진 어고대로 했는데 왜 자꾸 마이너스가 나냐 라는 질문들을 정말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횡보 구간이나 고야 기울기가 완만한 상태에서 시바진 어고를 하시게 되면은 추세에 따르지 못할 때에는 고야가 뚫리면서 마이너스 손실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야 기울기가 정말로 중요하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병아리 1단계 초보 가이드 요 6가지는 여러분들이 꼭 머릿속에 기억을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트레이딩을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2번하고 그 다음에 6번이에요. 그래서 2번은 레버리지죠. 고 레버리지 쓰지 않도록 항상 유민호 대표님이 2번하고 6번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아리 원칙 첫 번째 고 레버리지를 쓰지 않는 거죠. 선물 트레이딩 현물에서는 레버리지를 사용하지 않는데 이제 선물에서는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내가 이 레버리지를 만약에 5배로 썼어요. 그렇게 해서 수익이 나면은 그 수익이 진짜 나의 수익이 아닌 거죠. 수수료도 5배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5배로 쓰고 1.2%를 먹게 되면 수수료가 더 많이 나간다는 거, 수수료도 5배 나가는 걸 모르시는 분들이 또 계시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레버리지 쓰는 거는 항상 1에서 2 정도만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역매매 시그널대로 매매를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서 지금 S 시그널이 떴죠. S 시그널이 떴는데 지금 고야를 만나러 가고 있어요. 그쵸? 그래서 이제 고야 라인에다 가격에다가 내가 이제 걸었어요. 시바진 어고를 하려고. 그랬더니 이제 고야를 만났어요. 그래서 얘가 맞고 이제 내려가나 보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얘가 살짝 뚫렸죠. 뚫렸어요. 그래서 봤더니 L이 떴어요. 그랬더니 여기서 이제 손절을 안 한 거죠. 손절을 안 하고 얘가 S니까 계속 밑에서 고야 밑에서 놀다가 살짝 올라갔으니까 다시 내려갈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역시나 내려가면서 S가 떴어요. 거봐, 나 L 떴는데 놔뒀더니 다시 S 떴잖아. 그러니까 다시 시그널이 S로 바뀌었으니까 나는 안 바꿨으니까 괜찮아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그냥 냅뒀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밑으로 이게 요번 주 얼마 전에 있었던 토요일 날 있었던 일이에요. 그래서 전 이때 밤 근무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로켓이 떴는 걸 몰랐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휴식 시간이 한 2시간 정도 있는데 5시부터 다시 일을 시작을 해요. 그런데 이제 시그널이 S가 있어서 저는 그냥 걸고 1시간 이제 병동을 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리프를 걸고 보니까 추세가 좀 내려가는 것 같아서 갔다 와서 1.2% 걸어야지. 그리고 갔다 왔는데 뭐가 120%가 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가 잘못됐는 줄 알고 이게 뭐가 잘못됐는데 파란색 120%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근데 그때가 로켓이 떴던 거예요. 근데 뭐지? 하는 사이에 120까지 갔다가 얘가 쭉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놀라갖고 이거 뭐야? 그러고 딱 끊으니까 68에서 그래서 순식간에 그게 로켓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와, 이때 내가 정말, 근데 제가 그 전에 이제 12시 전에요, 이 시그널이 바뀌어가지고 제가 리프를 익절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손절을 했었거든요. 근데 만약에 제가 그때 손절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또 이걸 그냥 놔뒀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이랬으면 어떻게 됐을까 하는데 정말 아찔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시그널대로 해야 된다라는 것을 또 한 번 제가 경험을 하면서 이때 정말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요, 이제 이 거래소인데요. 거래소는 대부분 여러분들이 구독을 하시게 되면 거래소를 다 깔아주세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거래소 이용하는 방법을 알려주시는데요. 알려주실 땐 다 이해가 되시죠? 이제 집에 가서 하려고 그러면 어때요? 이 얘기가 그 얘기 같고 그 얘기가 이 얘기 같고 예, 그리고 또 이제 영어다 보니까. 그래서 업비트나 빗썸 같은 경우는 한글이라서 이제 되겠는데 저희는 대부분 빙엑스나 바이낸스나 OKX를 사용하고 있잖아요. 근데 특히 빙엑스를 좀 많이 쓰세요. 왜 그러죠? 수수료? 예, 이게 75%를 주다 보니까 빙엑스를 좀 많이 써요. 근데 빙엑스가 좀 어렵죠. 예, 그래서 제가 빙엑스를 위주로 해가지고 저는 구독을 하시면요, 요걸 순서대로 그냥 아예 거래소에다가 매매를 할 때 그냥 순서대로 딱 이렇게 알려드려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어떻게 하냐면요, 코인에다가 클릭을 하라 그래요. 그러면 코인이 쭉 뜨겠죠,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이제 내가 매매할 코인을 치는 거예요. 뭐 리플이면 리플, 비트면 비트. 그리고 나서 트레이딩한 코인을, 그 다음에 끝자리는 USDT. 여기 뭐 USDT가 아닌 것들이 또 있죠. 그래서 이걸로 또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끝자리가 항상 USDT로 되어 있는 것을 고르라고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요, 예, 여기 아이솔레이트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빙엑스가 요번에 업그레이드 되면서 3가지가 나왔어요. 여기에 보시면은. 그래서 여기 크로스가 있고요, 아이솔레이트도 있고요, 또 하나는 또 뉴가 또 나왔어요. 그래서 얘들이 갖고 있는 것들이 특징들이 다 있는데요. 크로스 같은 경우는 뭐냐면,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리플을 걸었는데 여기다가 내가 100달러를 걸었어요. 근데 내가 갖고 있는 게 만약에 1000달러였어요. 그러면 요 100달러만 청산이 되는 거죠. 아니, 같이 되는 거죠. 전체 다. 내가 갖고 있는 시드를 다. 그러니까 100달러에서 여기서 1000달러 있다. 그럼 1100달러가 다 청산이 되는 게 크로스예요. 그래서 대부분 병아리 초보이신 분들은 크로스는 하지 말고 밑에 있는 아이솔레이트를 하라 그러죠. 아이솔레이트 같은 경우는 내가 1000달러 있고 여기 100달러야. 그러면 요 100달러만 청산이고 1000달러는 살아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아이솔레이트로 되어 있고요. 요번에 새로 나온 뉴는 어떤 거냐면, 분할 매매 같은 거 하시죠? 여러분 아까 전봇대 매매라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1차로 내가 100달러로 또 리플을 걸고, 그 다음에 2차로 내가 또 50을 더 걸 수 있죠. 예, 이렇게 3차 걸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청산을 당하게 되면 이 3가지가 다 가는 게 아니고요, 그 중에 순서대로만 돼요. 그래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된 걸로 나온 거예요. 아이솔레이트에 업그레이드 된 걸로 나온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우리는 어찌됐건 간에 두 번째 포지션에 맞은 요거 두 번째 걸로 저희가 픽스를 하고 거래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두 번째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병아리는 요 두 번째 아이솔레이트로 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요, 반드시 빙엑스는 레버리지 쪽을 클릭을 해주셔야 돼요. 처음에 거래하실 때 여기 들어가면 몇 배로 돼 있어요? 네, 20배로 돼 있어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딱 했더니 뭐가 후룩 올라갔다 후룩 떨어지고 막 이러죠. 그게 바로 20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반드시 순서대로 돼서 여기를
한 배에서 2배로 바꿔라. 그래서 레버리지는 반드시 확인을 하고, 요건 빙엑스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바꿔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그 다음에 이제 리밋을 정해야 되겠죠. 그래서 리밋을 클릭하게 되면은요, 저희는 요 밑에 거는 보지 마세요. 리밋하고 마켓 요 두 가지예요. 그래서 지정가, 시장가. 근데 병아리는 뭐죠? 지정가죠. 왜? 고야를 해야 되니까. 마켓은 시장가로 그냥 바로 들어가는 거니까 마켓은 빼고요. 지정가로 리밋으로 그렇게 해서 여기다가 고야 가격을 입력을 하는 거죠. 거기에다가 고야 가격을 입력하고, 그 다음에는 내가 얼마를 베팅할 건지, USDT 얼마를 베팅할 건지 금액을 적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그 예약 우리가 1.2% 입절하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1.2% 입절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예약 입절을 거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요것도 이제 알려드릴게요. 보시게 되면은 여기 TPSL을 클릭하게 되면 여기 파란색이 뜨거든요. 그러면 요 옆에 어드밴스드가 있어요. 여기를 클릭을 하게 되면은, 그러면 요 화면이 딱 떠요. 요 화면이 뜬 거에서 포지션 TPSL 여기에 클릭이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1.2%를 거는 거예요. 1.2%를 걸고 OK를 하면 끝나나요? 아니죠. 여기서 이제 나는 예약을 걸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놔뒀더니 나중에 마이너스가 났어요. 그래서 나 분명히 1.2% 걸었는데 왜 내가 이게 마이너스가 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기서 오케이 하고 나서 나온 다음에 다시 이 화면으로 가서 여기서 내가 롱으로 베팅했는지 숏으로 베팅했는지를 확인을 하고, 여기서 롱이 만약에 롱이다 그러면 롱으로 그 클릭을 해주시는 게 그게 이제 마지막 하는 거예요. 요거는 예약으로 내가 1.2%를 거는 거고요. 포지션 오픈 오더에서 예약에서 포지션으로 넘어간 다음에 예약을 거는 거는 그냥 바로 들어가서 1.2% 걸면 돼요. 그거는. 그래서 그렇게 두 가지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매매 일지를 쓰는 건데, 이것도 이제 처음에는 엄청 헷갈리시죠? 여기서 매매일지 쓰는 것도 처음에는 헷갈려가지고 어떻게 쓰라고 알려줬는데, 이것도 너무 헷갈려가지고 처음에는 엄청 헤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고야 차트를 보게 되면은요, 여기 매매일지 쓰는 걸 보면 코인 이름은 우리가 그 고야 차트 리스트에 보면 있죠. 그리고 코드명은요, 여기 프리미엄 시그널 보시게 되면요, 여기 떠 있는 게 있어요. 그거를 코드명으로 적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비트코인은 S2 시그널이 23시간 동안 유지를 하고 있다. 그리고 밑에 L은요, RSI를 나타내는 건데 그건 이따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리고 나서 여기 롱인지 숏인지 S2니까 숏이겠죠. 그래서 숏을 적고요. 그 다음에 진입 시간하고 종료 시간하고 수익률은 거래소에서 확인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다음 화면에서 보여드릴 거고요. 진입 근거하고 손절 근거는, 우리는 진입 근거는 무조건 시바지 너고, 그 다음에 손절 근거는 시그널이 변경돼서 손절됐고, 또 다른 것도 있죠. 수면 매매로 손절하거나, 그쵸? 뭐 음주 매매나 이런 것들, 일하다가 못 봤다 이런 거,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적어주시면 되겠죠. 저희 병동 선생님한테는 이걸 너무 구체적으로 적어서 박서연 선생님이 손절하라 그래서 손절했습니다 이렇게 적으셨더라고요. 매매일지를 봤더니.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매매일지에서 아까 진입 시간, 그 다음에 종료 시간, 수익률 찾는 건데요.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요 부분이 있어요. 요 부분을 클릭하시게 되면은 옆에 화면이 뜨는데, 그 중에서 포지션 히스토리라고 있어요. 포지션 히스토리를 클릭하게 되면 거기에 진입 시간과 종료 시간이 나와요. 그리고 수익률도 나와요. 그래서 요거를 보시고 나서 매매일지에다가 적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매매일지 쓰는 데는 큰 무리가 없으실 겁니다.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들이 거래소를 이용하는 것과 매매일지 사용하는 것까지 알려드렸고요. 요거는 제가 매매일지 쓰던 거예요. 아까 저기 보여주셨는데요. 제가 3월 12일부터 첫 거래를 시작을 했고요. 그냥 저는 고야 찾기에 바빠가지고 그냥 고야
차트만 보이는 대로 계속 들어갔던 것 같아요. 이때 엄청 재밌었어요. 그래갖고 막 걸어놓고 나면 뭐가 딩딩딩딩 막 진동이 울려요. 그럼 진동 울리면 그게 다 이제 수익이 나가지고 넘어가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재밌게 하다가 사람은요, 예, 이 과정이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저도 슬럼프가 왔었거든요. 근데 이 슬럼프를 거쳐야 하는구나. 슬럼프를 거쳐야지만 그 다음 단계. 우리 애기들 보면은 배앓이하고 또 한 번 아프고 나면은 약아지고 걷고 뛰고 이러잖아요. 예, 저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렇게 한 번씩 슬럼프를 겪어놔야지 조금씩 성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반복을 습관화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계속 반복적으로. 예, 이때는 정말 아무것도 안 보이고요. 매일 차트 들여다보면서 그냥 고야 찾던 게 바빴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로지 그냥 고야만 빨리 찾으려고 예, 그렇게 해가지고 38일 동안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38일을 매매일치 썼던 것 같아요. 그렇게 쓰고 나니까 이제 자신감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저도 시세를 늘렸죠. 예, 그리고 마이너스가 났죠. 예, 그리고 2달을 쉬었습니다. 저는 엄청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왜냐하면 이 트레이딩은 게임인데요. 제가 게임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게임이라는 거는 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저는 진다는 게 이해가 안 갔어요. 그래서 저같이 처음부터 이렇게 수익이 잘 나고 처음부터 매매일지 쓰는데 다 플러스가 나고 막 이러니까요. 이게 너무 쉽고 마이너스가 난다는 것 자체가 제가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로 너무너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차트가 안 보이는 거예요. 눈을 떴고 차트를 봤는데 차트가 이 고야 라인이 이렇게 있는데 고야 라인이 계속 움직이는 거예요. 아지랭이처럼. 그래서 제가 눈이 잘못된 줄 알고 머리가 잘못된 줄 알고 병원에 가서 검사했더니 다 정상이에요. 근데 진짜 계속 이게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다른 거 보면 다 정상이야. 다른 그래프 보면 다 정상인데 고야 차트만 보면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나 너무 무서워서 윤민호 대표님하고 고혜진 대표님한테 제가 막 울면서 전화했어요. 고야 라인이 움직여요 그랬더니 윤민호 대표님 뭐가 왜 움직이냐 그게. 제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2달 동안 차트를 못 봤어요. 덮어놓고 보질 못했어요. 그리고 다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요. 네, 트레이딩은 게임이다. 질 수 있는 거는 진짜 과감하게 잘가 이렇게 떠나보내는 거. 그래서 저처럼 수익이 처음부터 너무 잘 나도 이게 또 문제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1.5단계는요. 이제 여러 가지 보조 차트들을 배우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보조 차트들은요. 말 그대로 보조예요. 그래서 가장 기본이 되는 거는 시바지 노고를 통해서 이 보조를 통해서 좀 더 수익률을 높이고 좀 더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그런 차트들을 배우면서 더 확실한 실전 트레이딩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데 좀 더 확실한 수익 내는 방법들을 배우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비둘 기반으로 입성을 하게 돼요. 그래서 비둘 기반으로 입성하게 되면은 좋아요. 여러분들 세미나 할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추천해 주시는 코인 그것들 다 비둘기반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1.5단계까지 하시고 나면요.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나는 마케팅 안 하고 트레이딩만 할 거야 그러면은 트레이딩만 하셔서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수익을 보실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한 달에 한 200~300만 원 대부분 이제 월급 받으신 분들이 300~400 정도 되잖아요. 근데 트레이딩에서 300~400 버는 거는 시드 어느 정도 되고는 굉장히 기본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우리 여기 71세 되신 김효열 대표님 같은 경우 500으로 1,500씩 계속 수익 내고 계시잖아요. 트레이딩. 그렇기 때문에 뭐 300, 400 내는 거는 그거는 이렇게 1.5단계까지 하시면은 충분히 내실 수 있게 되는 거죠. 요 영상은 한번 보고 여러분들 한번 영상 보고요. 이게 무슨 뜻인지 한번 해석해 보세요. 이거 그냥 뜯어먹으면 겁나게 맛나겠는데 그냥 핥아만 봤는데도 이래 맛있네. 와 이거 뭐여? 육즙이 줄줄 흐르네. 니 뭐 처먹었길래 이래 맛있냐? 크기가 나랑 똑같은 게 내가 이놈이랑 맞짱 한 번 떠나러. 침착하다. 이 시키는 자기가 호랑이인지 모른다. 아 큰일 났다. 얘 다 들었나 봐. 미안해요. 네. 어떤 것 같아요? 강아지가 호랑이가 와가지고 계속 핥는데 강아지가 뭐 하고 있어요? 걔가 가만히 있죠. 네. 저희는 트레이딩 할 때 이 개와 같이 좀 가만히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조금만 수익 나면 그냥 완전히 하늘을 찌르듯이 방방 떴다가 조금만 마이너스 나면 그냥 막 지하를 파고 들어가고 그쵸?
예, 트레이딩은 기술이 30%고요. 심리가 70%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런 얘기들 좀 많이 들었어요. 카톡방에 수익률이 막 올라오면요. 자기는 점점점 작아진대요. 그리고 또 이런 분이 있었어요. 제가 요번에 본사에서 그 평일날 강의를 하는데요. 수익률이 막 올라오니까 그 수익률 나오는 코인 따라서 자기 막 들어갔대요. 그래서 다 마이너스 났대요. 그러니까 뭐냐면 수익률이 올라오니까 자기도 막 해야 될 것 같은 막 그것 때문에 그래서 절대적으로 이 심리전에 여러분들이 내 마인드 컨트롤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결국에는 저도 제 마인드 컨트롤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2달을 쉬어야 되는 그런 부작용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이 카톡방에 수익률 올라오는 거는요, 이만큼 고야 차트가 잘 맞다라는 걸 여러분들에게 증명하기 위한 하나의 증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 고야 차트가 정말 잘 맞구나.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차분하게 여러분들의 페이스를 그대로 유지하시면 돼요. 저도 그랬었어요. 그래서 제가 고혜진 대표님한테 대표님 다른 분들은 저렇게 수익을 잘 냈는데 저는 왜 이렇게 안 돼요? 그러니까 그거 보지 마세요 이러시더라고요. 그리고 대표님만의 페이스를 유지하세요. 그리고 나중에는 다 그렇게 되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이런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심리전에 절대로 말리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30일 동안의 매매일지 쓰는 거는요, 수익을 내기 위한 과정이 아니에요. 마이너스를 내기 위한 과정이라고 아예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내가 이 100달러를 다 잃어야지만 매매일지가 끝난다라고 생각하시고 그렇게 시작을 하시면요, 오히려 마음이 편합니다. 그래서 저희 지금 그 병원 선생님 마지막으로 구독하신 분이 지금 8일째 되셨거든요. 근데 누적률이 마이너스 92%세요. 근데 이분은요, 너무 신기한 게 뭐냐면요, 시그널이 바뀔 때까지 기다려요. 마이너스가 나기 시작하면. 선생님 이거 시그널 언제 바뀌어요? 막 이래갖고, 아 근데 추세가 빠졌으니까 이건 어차피 시그널 바뀌니까 그냥 지금 그냥 손절하세요. 안 돼요. 시그널 바뀔 때까지 절대 기다려야 돼요. 그래갖고 진짜 마이너스가 10몇 프로 돼도 막 기다렸다가 시그널 바뀌면 막 박수를 치면서 손절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 이게 기뻐요? 그랬더니 아니 손절을 하려며요. 그리고 지금 현재 마이너스 92%세요 이분이. 차트 강의를 한 번도 이 본사에 못 오셨거든요. 근무가 3교대다 보니까. 근데 제가 그분을 보면서 아 이분은 나중에 진짜 수익 잘 내겠다.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이분은 100달러를 다 잃는다는 생각으로 시작을 하셨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렇게 편하게 여러분들이 시작을 하시면 30일 동안 매매일지 쓰는 동안에 여러분들이 마음이 굉장히 편하게 좀 트레이딩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항상 목표를 정하시고 하면 될 것 같아요. 그 요즘에 그 우리 333 방에 오늘의 목표 해가지고 트레이딩 하시면서 올려주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분 같은 경우 오늘 뭐 수익 몇 프로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트레이딩 과정 중에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내가 오늘 목표가 5% 수익인데 막 5% 딱 내고 났는데 아 이거 하나만 더 들어가야지 하고 딱 들어가면 어때요? 그게 물려요, 그쵸? 그래갖고 그 5% 닦아지죠. 저도 그래요. 그래서 이걸 딱 덮어야 돼, 이 노트북을 덮어야 되는데 이 덮지를 못해가지고, 그래서 이 목표를 딱 정하고 나면은 그 목표량이 딱 도달하면 그 다음에는 진짜 딱 덮고, 그리고는 여러분들이 즐기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트레이딩은 정말 진짜 이 심리전 나와의 싸움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추세 알기 조금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요거는 그 우리 고야 차트를 딱 열면 요 보이는 부분이고요. 맨 처음에 보면 고야 도미넌스 점수가 나오죠. 이 점수 요거를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해석하기가 좀 힘든데 그냥 이거는 대략적인 부분이에요. 그래서 대략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20과 20의 횡보 구간이라고 해서 여기를 기준점으로 해서 위로 가면은 이제 상승의 효과가 있고 아래로 하락하게 되면은 이제 그 하락하는 걸로 상승 그러니까 쇼수로 추세가 바뀐다 그러니까 내려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점수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일단 지금은 점수가 마이너스 몇이니까 지금은 하락 추세구나 이렇게 대충 그렇게 분위기를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도미넌스, 마켓 도미넌스죠. 요거는 가격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요 그 그래프는요, 아침에 한 번씩 제가 올려드리거든요. 전체적인 어제 밤 동안에
어떤 그래프가 이제 가격이 어떻게 변동이 됐었는지를 보여드리면은 이 그래프를 보시고 아 비트가 밤 동안에 올라가고 있었구나. 그리고 이더리움은 떨어지고 있었구나. 아 이거는 횡보였구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추세로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깊이 보지 마시고요. 그냥 요 흐름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시그널 라인 차트예요. 그래서 시그널 라인 차트는 지금 이제 업그레이드 되게 되면 뒤에 있는 스코어 차트나 트렌드나 마켓이나 이런 것들은 없어지고 여기에 이제 LL 시그널이 나오고 그 다음에 변동 시그널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는데 지금 보고 있는 시그널과 그 다음에 RSI인데요. 이 RSI가 이제 굉장히 RSI 때문에 많이 혼동을 겪으시는 분이 있는데 우리는 요 두 가지를 보고 시그널은 연두색이고 그 다음에 RSI는 주황색으로 해가지고 지금 표시하고 있고요. 한 시간마다 요거를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옆에 보시게 되면은 이 부분은요 개수예요. 그래서 지금 0개부터 400개까지 나와 있는데 현재 340개 이상의 코인들이 요 안에서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깜빡이 시그널, 그러니까 차트 코인을 봤을 때 마지막에 깜빡이 시그널이 어떤 시그널, L 시그널이냐, 그 다음에 S 시그널이냐 따라서 이 개수를 이제 개수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깜빡이 시그널이 L1, 2, 3면은 코인의 개수가 많을수록 연두색이 상승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RSI도 똑같아요. RSI도 A 많으면은 위로 상승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L1, 2, 3 RSI 개수가 늘어날수록 위로 상승을 하고 그 다음에 개수가 줄어들수록 아래로 하락을 한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RSI는 뭘까? RSI가 뭐죠? 상대 강도 지수는 뭐죠? 네, 상대 강도 지수는 뭐죠? RSI. 네. RSI는 요 라인이에요. 요 밑에 우리가 그 차트를 보게 되면 요 밑에 물결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이게 RSI고요. 상대 강도 지수라고 되어 있죠. 일시적으로 매도와 매수가 일시적으로 확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보시는 저 빨간색 S, RSI에서 S가 있는 건 일시적으로 매도가 증가한 거예요. 그래서 매도가 증가했을 때는 S가 그 자리에 떠요. 그리고 RSI에서 L이 뜨게 되면은요, 그건 일시적으로 매수가 증가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은 이제 그때 윤민호 대표님이 얘기를 해주셨었는데요. 이제 이게 다 그런 거는 아니지만 위에 있는 시그널과 RSI하고 똑같으면은 힘이 더 세진다고 그랬죠. 네, 그리고 저는 그냥 쉽게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S는 잡아당기는 힘이 세고요. L은 밀어내는 위로 올리는 힘이 세다고 그렇게 저는 그냥 제가 그렇게 해석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얘가 잡아당기는 힘이 세니까 캔들이 밑으로 내려가고요. 얘는 위로 올리는 힘이 세다 보니까 캔들이 위로 올라간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RSI는 요 라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그널 라인에서 그 주황색으로 나타내는 거는 요 RS 라인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근데 이거는요 거래량과 동방시에는 거래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얘네들이 효과는 더 상승, 더 커진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거래량이 적었을 때는요 어떤 것도 잘 안 맞아요. 근데 거래량이 많으면은 RSI도 잘 맞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롱추세일 때 시그널 라인을 보여드리겠는데요. 이렇게 같이 올라가는 거는요, 무조건 올라가요. 이때가 롱타임이에요. 윤민호 대표님이 롱타임입니다라고 333방에 올려주실 때가 요때예요. 요때고요. 이거는 이미 다 올라간 상태예요. 그쵸? 이미 다 올라간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놀고 있는 거예요. 여기 위에서 횡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야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왜 고야에 있는 게 없어요 라고 할 때가 이때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고야랑 많이 멀어진 상태에서 여기서 그냥 계속 횡보처럼 하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잠시만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네, 요 상태예요. 자, 이거는 지금 시그널 L2 시그널이 지금 300개 이상이니까 여기 롱이죠. 예, 그리고 RSI도 같이 있다가 얘만 지금 떨어지고 있어요. 그죠? 이때 이거 뭐라 그래요? 고야 만나러 간다 그러죠. 이때 고야 만나러 간다. 이게 요 모양이에요. 고야 만나러 간다. 그래서 이때는 우리가 뭐 하죠? 관망하라 그러죠. 고야 만나러 가고 있으니까 관망하세요. 그래서 L 포지션 상태에서 RSI가 떨어지면서 고야 만나러 간다. 그리고 이 상태는 얘가 이제 떨어졌다가 이 L 시그널이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는데 얘만 떨어졌다가 지금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쵸? 요때 우리 뭐 하죠? 고야 맞았으니까 맞고 시바진 오고 하시면 되죠. 그죠? 그래서 이때는 L 포지션에서 RSI 시그널이 상승하니까 고야 맞고 올라가니까 이때 시바진 오고로 여러분들이 수익을 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롱 추세에서 시그널 라인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수익을 많이 볼 수 있는 데가 같이 두 개가 상승할 때 아니면은 L2 시그널이 위에서 계속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RSI가 떨어졌다가 올라갈 때 그때 이제 롱으로 여러분들이 들어가면 되겠죠. 그래서 고야 기울기 형성이 잘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얘네들이 굉장히 잘 맞아요. 만약에 고야 기울기가 완만한 상태에서는 어떻게 돼버려요? 고야 맞으러 갔다가 고야 뚫어버리죠 그냥. 예, 그렇게 되니까 고야 기울기 형성이 잘 되어 있는 것을 보시면 되겠죠. 두 번째는 이제 숏 추세예요. 그래서 숏 추세에서 시그널 라인을 보시게 되면은 시그널 L2가 바닥에 있으면은 L2 시그널을 갖고 있는 코인이 없다는 거죠 거의. 그러니까 숏 S1, 2, 3 있는 코인이 많으니까 얘가 밑으로 바닥으로 내는 거죠. 그리고 RSI도 S니까 밑에 이 상태에서는 똑같아요. 고야 밑에서 놀아요 이렇게. 고야 맞는 게 없어요. 완전히 밑으로 우리 지금 상태인 거죠. 계속 우리가 숏으로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고야 아래에서 멀어진 상태에서 숏 횡보이고요. 요게 이제 같이 떨어지는 거예요. 같이 떨어질 때는 고야 맞으면서 계속 이때 우리가 이제 S2 시그널이 뜨면서 고야 맞았을 때 숏으로 진입을 하게 되면 수익을 많이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추세 바뀌면서 이때 쇼타임입니다 라고 이제 그 공지방에 올라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상태는 아까 롱일 때 고야 만나러 가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여기는 숏일 때 뭐예요? RSI만 지금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올라가면 이 상태인 거죠. 고야 만나러 얘가 올라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때는 우리가 지켜보고 있다가 얘가 올라갔다가 내려오면은 고야 맞고 내려오는 거니까 숏타임으로 다시 이렇게 숏타임으로 걸면은 시바진억으로 하게 되면은 우리가 숏으로 수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때도 고야 기울기 형성이 잘 되어 있어야지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시그널 라인에서 여러분들이 수익을 내가 다른 거는 모르겠고 아무리 설명해도 잘 이해를 못하겠다 했을 때는 요 그림만 좀 기억을 하고 계시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요때 들어가시게 되면은 근데 이때 이미 공지방이 올라와요. 롱타임입니다. 숏타임입니다. 고야 만나러 갑니다. 관망하세요. 이렇게 하니까 너무 좋지 않나요? 네, 너무 좋죠. 윤미도 교수님 잠을 안 잤으면 좋겠어요. 그쵸? 네. 안 자고 계속 롱타임 숏타임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그쵸? 그래서 이때 제가 방금만 하다가 이거 숏타임이라고 대표님 알려주셨으면 좋겠는데 막 이랬는데 막 공지방이 안 날라올 때는 막 주무시나 막 앉았으면 좋겠는데요. 이런 생각 들 때가 있어요. 네, 아무튼 추세는 이런 거고요.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들 집에 수도꼭지를 틀었는데 막 금돈이 막 뚝뚝뚝 떨어지면 너무 좋지 않나요? 네, 마르지 않는 돈줄기가 여러분 것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오늘부터 여러분들 결단하시겠나요? 네, 한번 동영상 두 사람이 있었어요. 마을 사람들에게 물을 공급하는 일을 맡았죠. 한 사람은 매일 강에서 양동이로 물을 날랐습니다. 열심히 일한 만큼 바로 돈을 벌 수 있었죠. 하지만 그에게는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일을 멈추는 순간 소득도 끊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한 사람은 조금 다르게 생각했어요. 그는 물을 더 쉽게 가져올 방법을 고민했고 강에서 마을까지 이어지는 파이프라인을 만들기 시작했죠. 처음엔 결과가 없었고 고된 작업에 지쳤지만 그는 꾸준히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파이프라인이 완성됐습니다. 이제 그는 물을 나눌 필요 없이 안정적으로 소득을 얻을 수 있게 됐죠. 우리 대부분은 당장 눈앞의 결과가 보이지 않으면 쉽게 포기하곤 해요. 하지만 중요한 건 꾸준히 노력해서 미래를 위한 파이프라인을 만드는 겁니다. 지금 당신은 양동이를 나누고 있나요? 아니면 파이프라인을 만들고 있나요? 당신의 선택이 당신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지금은 좀 고되고 힘들 수도 있어요, 그렇죠? 트레이딩 되다가 안 되기도 하고, 예, 남들은 다 되는 것 같은데 나만 안 되는 것 같고 막 이러지 않나요? 맞아요. 네, 그런데 다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은 파이프라인을 만드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되게 좋아하는 이 엄정화 배우가 나온 드라마가 있어요. 그래서 요 부분을 끝 마무리로 해서 요 멘트를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버틸 수 있을 때까지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견딜 수 있을 때까지 절대로 주저앉지 마세요. 지금 이 시간에도 버티기 위해, 견디기 위해 애쓰시는 모든 분들이 주인공입니다. 파이널리 여러분들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모두 여러분들 다 우리 그 수도꼭지 틀기만 하면은 물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금돈이 막 떨어지는 그런 우리 파이프라인을 모두 다 만들어서 모두 다 선한 부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